여론으로 풀어보는 정치 이슈 폴폴 시간입니다.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시죠. 안녕하십니까? 예, 이번 주 내내 가장 뜨거웠던 이슈죠.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으로 이전하겠다. 이렇게 윤당선인이 밝히면서 지난 한 주 거의 모든 이슈를 다 뒤덮었는데 여전히 이 문제로 정치권의 갑론을박이 지금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저희가 여쭤봤는데 여론조사 결과 좀 띄워봐 주시면요. 미디어 토마토와 리얼미터의 두 조사 결과 모두 반대 의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떤 이유가 가장 컸다라고 보십니까? 우리가 이렇게 여론을 설명하면서 이슈 폴폴에서도 꾸준히 여론을 이제 분석해드리면서 하나 이제 공식을 발견할 수 있는 건 뭐냐면 논란이 되면 일단 부정적인 여론이 형성되거든요. 근데 이게 길어지면은 길어지게 되면 이 부정적인 여론이 확산되고 또 이것이 확대되는 현상이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최대한 논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다. 그렇다면 이은지 아나운서에게 물어봐야죠. 논란이 일어나지 않게 하는 방법이 뭡니까? 논란이 일어나지 않게 좀 더 결단력 있게 나가야 될까요? 어떻게 하는 세 가지입니다. 소, 협, 통. 소통과 협력과 통합? 그렇죠. 협만 살짝 틀렸어. 협치. 협치죠. 요즘에 이제 협치가 유행이니까. 완전 틀린 건 아니고. 비슷했네요. 0.5점. 그래서 소, 협, 통. 그러니까 이러면 이제 국민들은 뭔가 협의가 되고 또 절충이 되는 이런 모습을 보면은 좀 해소가 돼요. 누가 특히 중도층이. 그런데 이 경우에도 33.1%면 그래도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는 지지 기반이 되는 보수 쪽에서 또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대체로 찬성 의견인데 논란이 되니까 누가 부정적으로 그렇죠. 바로 그런 부분들이 여론에서는 참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58.1%니까 거의 10명 중에서 6명 가까이가 좀 반대하는 여론으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역사적 이유를 보면 윤석열 당선인이 꾸준히 선거 국면에서 주장을 한 대로 청와대에 들어가고 싶지 않은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청와대의 역사를 보면 영욕의 역사였어. 오늘 퇴원을 해서 대구, 달성에 집으로 갔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도 청와대 임기 막바지에는 또 안 좋은 일이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감옥에 또 수감되는 대통령도 숱하게 나왔고 이러다 보니까 이런 역사적 이유에서 안 가겠다. 두 번째는 또 상징적 이유입니다. 일각에서는 들어갔다가 좀 차분하게 뭐 6개월이든 또 1년 뒤든 그때 나오면 되는 거 아니냐 의지만 있으면. 그런데 이게 현실적으로 한번 들어가면 나오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우리도 편안해, 안락해, 좋아. 또 여론도 나쁘지 않아. 그러면 안 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차라리 아예 안 들어가겠다. 여기까지도 이해가 됩니다. 근데 마지막에 이유가 뭐냐? 본질적인 이유가 소통을 강조했거든요. 국민과의 소통을 위해서 국민과 저녁을 함께하는 대통령, 또 호프, 맥주 한잔하는 대통령이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이 윤석열 당선인이 선거 내내 이야기를 했던 부분. 그렇게 실현된다면 너무 그보다 좋을 건 없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이 과정도 옮겨가는 과정도 좀 소통이 돼야 되는데 광화문 시대를 강조하다가 또 용산 국방부 청사로 이전하겠다니까 지금 안보 공백, 예산 문제, 그리고 또 이전하는 기간 문제, 일정 문제 이런 것들이 계속 불거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정 안 되면 이러다 보니까 문재인 대통령과 해동도 지금 불발되고 있는 상태고 그래서 5월 10일 날 청와대를 국민들에게 오롯이 돌려주겠다. 근데 그것도 일정을 지키기 쉽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 안 받아들여지면 통이동 인수위 집무실에서 더 있다가 국방부 청사가 옮겨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옮기겠다. 이런 상황이 되고 있는 것이죠. 말씀해 주신 것처럼 논란이 장기화될수록 사실상 이제 중도층의 마음이 움직이면서 반대 여론이 커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게 된다면 사실상 윤 당선인으로서는 강행에 있어서 조금 더 부담스러운 상황으로 점점 몰리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렇죠. 그 부담이 되는 겁니다. 물론 이제 청와대에서도 문재인 대통령도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서 이전할 수 있도록 그게 당선인의 의지고 국민들도 청와대를 옮길 필요도 있겠다.
공감하는 여론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얼마만큼 잘 순조롭게 조율하느냐가 중요할 수밖에 없는데 또 다른 조사 결과 하나를 보시더라도 리얼미터 조사 결과를 보더라도 집무실 이전에 대해서 반대가 높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건 앞서 조사보다는 찬성이 조금 더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지지층들도 윤석열 당선이 너무 이 이전과 관련해서 궁지에 몰리니까 조금 더 결집을 했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대선 때 지지를 보냈던 20대 또 지금 반대 여론이 더 높은 그런 상황이거든요. 예. 그렇다면 이들을 더 설득할 수 있는 그런 작업이 필요한 겁니다. 그 모습을 또 국민들은 보고 싶은 거예요. 예. 그래서 많은 국민들이 지금 원하고 있는 것처럼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의 해동 빨리 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만큼 이슈 폴폴이라고 하는 이 소중한 기회를 통해서 예. 데이터, 빅데이터 분석 전문가인 저도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국민들이 원한다면 국민만 바라봐라. 그리고 조건을 달지 마라. 예. 또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는 개의치 마라. 만나자. 예. 이렇게 되면 저는 일요일 오찬이라도 하면 됩니다. 네. 설득과 소통의 과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해주셨고 이번에는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 중 하나였던 여가부 폐지와 관련해서도 저희가 여론조사 결과 가져와 봤는데 네. 보시면 찬성과 반대가 오차 범위 안에서 지금 나타났습니다. 뭐 세부적으로 들어가 봤을 때는 뭐 성별, 뭐 그렇죠. 정치적 또 연령대별로 좀 그 차이가 나긴 하는데 달라요. 지금의 상황이라면 윤 당선인이 그래도 나름대로 찬성이 좀 높게 나왔기 때문에 여가부 폐지와 관련해서는 좀 강행을 할 의지도 있어 보입니다. 단호한 의지를 또 가지고 있습니다. 또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도 지방선거를 앞두고 대선 때 끌어모았던 20대, 30대 특히 이제 남성들의 지지를 그냥 떠나보내기는 힘든 것이거든요. 예.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지금 남녀 간에도 차이가 나는 겁니다. 남성들은 폐지하자. 아니다. 여성들은 왜 그래? 우리가 차분하게 생각을 해보자. 그래서 절반 이상은 조사에서 여가부 폐지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예. 그리고 20대, 30대는 선거 국면에서 윤석열 당선인이 강하게 주장할 수 있었던 것처럼 또 여가부 폐지에 대한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성가족부를 이대로 두는 건 곤란할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한번 내용성을 따라서 또 파악하고 내용을 파악을 하고 과연 여성가족부에 대한 국민들의 여론이 대선 끝나고 난 이후에 인수위에서 검토를 해봤더니 어떻더라. 또 중요한 것은 우리가 방향성인데 그 폐지해? 폐지가 최선일까? 근데 지금 여론이 반반으로 나뉘었다는 건 예. 폐지가 아니라 이윤재 아나운서 같으면 어떡하겠어? 이렇게 여론이 어느 한쪽으로 그래도 힘이 실리지 않았을 때는 냉정하게 생각을 해보면 분명히 희능에 문제가 있다면 이것을 더 전폭적으로 개정하거나 개선하는 쪽이라면 그러니까 폐지에 가까울 정도의 전면적인 개편, 더 본연의 취지와 기능을 살린 그런 또 수정 보완이라면 그게 더 나을 수도 있거든. 그래 이런 모습이라면 우리 남성들도 지지해요. 아 우리 여성들도 이런 보다 더 나은 모습의 양성 균형부 또는 성평등부 이렇게 이제 나간다면 예. 뭐 예를 드는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오히려 만족도가 더 높을 수도 있거든요. 물론 당선인의 의지가 어떠냐 또 인수위에서 어떤 판단을 하느냐에 달려있기는 합니다. 예.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더 냉정하게 한번 따져보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없애버리자. 이게 나은 건지 아니면 어떤 기능을 해왔던 것은 계속 유지 살리고. 발전할 예. 필요도 있거든요. 그렇다면 오히려 정말 폐지에 가까울 정도지만 더 기능이 좋아지는 새로운 기능까지 탑재한 신기능까지 가미된 그런 새로운 여성가족부 이름도 좀 바뀌어야 되겠죠. 예. 그렇게 된다면 그게 더 효과적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새 정부의 최대 과제가 국민 통합인 만큼 이렇게 여론이 갈리는 공약들을 어떻게 추진해 나가느냐가 앞으로도 윤 당선인에게 당면한 또 과제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저 이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네. 오늘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퇴원 후에 말씀해주신 것처럼 대구 달성군 사저로 들어갔습니다. 자연스럽게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 이야기를 좀 해볼 수밖에 없는데. 네. 아직까지는 전반적으로는 사면 반대 의견이 좀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이윤지 아나운서는 오늘 어떤 걸 또 우리 시청자분들은 무엇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의 오늘 하루 동안의 행보 정말 많은 한영 인파가 물론 약간 불미스러운 이 발언 도중에 대구 달성 현지에서도 일이 있기는 했습니다. 예. 또 상당히 많은
박근혜 전 대통령을 환영하는 인파가 장사진을 이루었거든요. 서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단 한마디의 정치적 메시지는 없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정말 시의 적절한 태도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서병대달입니다. 서병대달. 서울에서는 병원 관계자들한테 감사를 했습니다. 대달. 대구에 내려가서는 정책 발언 안 했어요. 달. 타성군 주민들에게 감사하다. 이런 표현을 한 8분여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정치적 메시지가 아니라 바로 지금 감사를 하는 그런 메시지를 읽을 수 있는. 자, 결과를 보면은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에 대해서도 반대 여론이 높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윤석열 당선인 주변에서 나오는 이른바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을 쉽게 결정하지 못하는 것은 국민 여론도 있는 것이거든요. 또 한편으로는 이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과 관련해서 정치적인 접근. 그러니까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사면과 패키지 딜이다. 예. 이렇게 대변이면 국민 여론은 더 격앙될 수도 있고 그렇죠. 더 부정적일 수도 있고 이런 것이거든요. 그런데 대체적으로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과 관련된 여론들을 좀 들여다보면 지금 내용과 관련해서 연령대를 보더라도 대부분 60대 이상을 제외하고는 또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면 20대, 30대로부터도 득표를 많이 받았던 것이 윤석열 당선인이거든요. 예. 이것도 쉽게 결정 내릴 수는 없는 사안이다. 그러게요. 그다음 여기서 필요한 것은 세 가지인 거죠. 사, 공, 결이죠. 왜냐하면은 일단은 국민 정서를 돌려놓을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명박 전 대통령 당선인 측에서는 뭔가 좀 불미스러웠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 초래됐던 거 아니냐. 사면도 못 받고 있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좀 사과가 필요하겠죠. 예. 그걸 통해서 국민 여론의 공감을 받는다면 조금 여론이 돌아설 겁니다. 그렇죠. 찬성 여론이 조금이라도 높아지고 또 반대 여론은 좀 약화되는 이런 상황일 때 문재인 대통령도 결단을 내릴 수가 있는 거죠. 이럴 때 좀 더 협력적으로 또 당선인은 문재인 대통령과 또 협조를 요청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것이 또 수용이 돼서 사면으로까지도 이어질 수 있는데 그만큼 국민 여론이 지금으로서는 아직까지는 무르익지 못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여론도 여론인데 사실상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의 회동 무산의 원인으로도 또 뽑혔던 게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 네, 문제 맞습니다. 아니겠습니까? 네. 지금 현재까지도 양측의 기류가 굉장히 좋지 않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과연 이 의제가 주요 의제가 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도 좀 의문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조건 없이 만나라는 겁니다. 이건 이제 논의될 수 있는 것이겠죠. 그리고 그 자리에서 결정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강조해서 드리는 것이고 예. 그렇다면 여론 전문가로서 이럴 때 여론을 좀 돌리는 것은 좀 더 분위기를 좋게 만드는 거죠. 그런 다음에 그 당선인 측의 요청이 있다면 그때 조금 시간이 지나고 난 이후에 대통령도 더 심사숙고하고 또 우리 국민들의 여론도 봐서 결단을 내릴 수가 있는 것이겠죠.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이제 2달여 앞으로 다가온 네. 지방선거와 관련돼서도 관심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일단 현재 상황에서 보시면 6월 지방선거에 어떤 정당을 지지하겠느냐라고 물어봤는데 네. 보시다시피 지금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팽팽한 결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뭐 대통령 취임 후 얼마 지나지 않아서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네. 그래도 국민의힘에 유리하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들도 있는데 글쎄요, 어떻게 좀 평가하시는지요? 근데 이번 경우는 좀 다를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선 끝나고 난 직후에 지방선거인데다가 지금도 여전히 정치권 기류를 보면 서로 또 대결 구도가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런 예. 상황인 만큼 지방선거는 또 물러설 수가 없습니다. 공수가 뒤바뀝니다. 이제는 윤석열 정부에 대한 견제론이 생길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또 예. 윤석열 정부는 그만큼 대선 승리를 바탕으로 해서 더 지방선거에서 승리를 또 기대해 볼 수 있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한쪽으로 기울어지지 않는 겁니다. 대선 때가 되면 서로 팽팽해지는 그런 현상들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과 국민의힘도 지지율도 큰 변화 없이 예. 그대로 유지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그렇군요. 네. 마지막으로 저희 정당 지지도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상승을 했고요. 네. 더불어민주당은 하락을 했습니다.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면 사실 본격적으로 이제 여소야대 국면이 될 텐데 벌써부터 양당의 기싸움이 굉장히 팽팽해 보이거든요. 그렇죠. 앞으로 정당 지지도에 어떤 부분이 가장 큰 영향을 주리라고 또 전망을 하시는지요? 정당 지지율의 가장 큰 영향은 역시 윤석열 정부 이제 새 정부와
또 여소야대 정국이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의 관계로 봐야 되죠. 예. 지금도 사실은 조금 변화가 있지만 거의 팽팽하거든요. 힘겨루기가 계속된다. 이러다 보니까 역대 모든 정권에 있었던 허니문 기간, 6개월이 됐든 1년이 됐든 뭐 예. 길지는 않아요. 그런 이제 달달한 관계가 있었거든요. 훈훈한 훈내가 났는데 그런 관계가 전혀 없는 이른바 노 허니문 새 정부의 출범이 예. 될 가능성도 상당히 높을 수 있다. 이걸 깨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렸죠. 소통, 협치, 통합이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중요한 시점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예. 앞으로 사실 아까 지방선거 얘기해서 제가 미처 질문 못 드린 부분이 네. 있는데 이제 취임 후 한 달 뒤에 지방선거가 열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한 달 동안에 또 윤당선인의 행보가 굉장히 중요할 텐데 중요합니다. 어떻게 좀 조언을 해주실 수 있을지. 저는 계속 강조하는 건 뭐냐면 결국 소통하고 협치하면 그 모든 것이 윤 당선인이 5월 10일부터는 윤석열 대통령이 더 빛나는 겁니다. 예. 소상공인이나 또 어떤 법안도 통과되기 위해서는 추경도 통과되기 위해서 협력을 얻어야 되거든요. 가서 협조를 요청하는 모습이요. 비굴하게 절대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통합이 뭔지를 또 협치가 무엇인지를 소통이 무엇인지를 보이는 윤석열 당선이다. 더 빛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예, 알겠습니다. 저희 오늘 여론으로 풀어보는 정치 이슈 풀풀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배종찬 인사이트 K 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